민중이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중이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여섯 번째 이야기. 지리적으로 결정된 한국 역사의 성질. 한국 역사가 순환의 역사라는 말은 막연한 독단으로 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사실로 증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지리와 민족과 역사 변천에서 고난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지리에서 보기로 하자. 지리와 역사 사이에 산관계가 있는 것은 이미 말했다. 말하자면 지리는 역사의 한 부분이다. 지리 없이 역사를 말할 수 없는 것은 마치 땅을 보지 않고는 농사를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한국 역사가 정말 순환의 역사라면 반드시 그 지리에 그것이 씌어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 지리를 씹어보면 그 조건에 고난의 글자가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위치, 지세, 기후, 경치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하자. 위치. 한국은 북온대 중에서 아시아의 동쪽 바닷가에 있다. 이 점에서 보면 한국의 위치는 좋다. 문명 발달은 온대 지방이 가장 좋고 또 세계의 문명한 나라는 대개 북온대에 있고 아시아 전체 중에도 동쪽 바닷가가 교통이 편하여 인문 발달에 가장 좋다는데 우리는 그 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점에서 보면 남이 부러워할 지경이요 각별히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위치는 그러한 경도, 위도 위의 위치만이 아니라 또 관계적 위치란 것이 있다. 곧 옆에 있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말하는 위치다. 먼저 것은 주로 경제생활 위의 관계를 가지지만 뒤의 것은 정치생활 위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관계적 위치에서 볼 때에는 한국은 이른바 중간적 위치라는 것이다. 곧 아시아 대륙과 일본 열도 사이에 끼어 있어서 지나다니는 길목이 된다. 이런 따위 신뢰는 다른 나라에도 있다. 폴란드, 그리스, 팔레스타인 같은 것들이다. 이 종류의 위치의 좋은 점은 문물 수입이 빠르고 문화가 퍼지는 데 편한 것이요. 나쁜 점은 늘 남의 쳐들어옴을 입어서 독립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것이다. 위에 예로 든 나라들을 보면 모두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남들이 업신여겨 일찍이 독립해 본 일이 없는 민족이라고까지 한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5천년 역사가 그저 억눌림과 빼앗김의 계속인데 그 원인이 적어도 절반은 이 위치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한반도 세 면에서 다가드는 세 세력에 두루 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서쪽의 중국과 북쪽의 만주와 동쪽의 일본이다. 이 위치는 다이너마이트 같이 능동적인 힘을 가진 자가 서면 뒤흔드는 중심이요 호령하는 사령탑이요 다스리는 서울일 수 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일찍이 이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억세지 못한 자가 그 자리에 선다면 그때는 순환의 골목이요 압박의 틈바구니다. 우리는 불행히 그 뒤의 것이 되었다. 지도를 또 한 번 보자. 중국 본토는 한 개의 큰 풋볼이다. 이제 그 안에 바람을 잔뜩 불어넣으면 팽팽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이 터지는 날이면 부득이
약한 데를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 본토의 주위를 살펴보면 그런 약한 대목이 몇 곳 있다. 북에는 내몽고로 통하는 길이요, 서에는 천산로로 들어가는 길이요, 남에는 월남으로 내려가는 길이요, 동해는 산동반도에서 배를 타고 한반도로 나오는 길과 산해관을 넘어 요동도로 만주로 들어오는 길이다. 그러므로 그 큰 중국 땅에 인문이 번성하는 때면 반드시 그 뻗어나오는 힘이 이 구멍들을 통하여 터져나오는 것이었다. 이것이 역사상 되풀이 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족이 강성해질 때마다 우리는 그 쳐들어옴을 면치 못했다. 부여시대로부터 이조에 이르기까지 그랬다. 또 그 다음은 만주에는 예로부터 사나운 여러 민족이 드나들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난 자는 반드시 남하운동을 하는 것이었다. 지금 모든 기구가 발달한 때니 만주를 곳간이라고 하지, 인문 발달이 그렇게 잘 되지 못한 그때에는 춥고 짐승이 들끓는 못 살 곳이었다. 그러므로 도둑이 드나들기는 좋아도 오래 붙어 살기는 어려운 곳이었다. 그러면 만주에서 나라를 일으킨 자가 반드시 따뜻하고 밝은 남쪽을 탐내어 내려오려 하는 것은 자연의 형세다. 우리 단군 조선이 남으로 옮긴 것은 필시 그 때문이요. 거란, 금, 청, 몽고가 반도로 쳐들어오곤 한 것도 그 때문이다. 물론 조그마한 반도만을 먹자는 것이 그 목적은 아니다. 욕심은 어느 놈이나 중국 평원이다. 한번 그 천하를 얻자는 것이 그 목적이나 정략상, 군사상 한반도를 놓아두고 중국 본토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번번이 그 화를 받게 되는 것이었다. 현대에 와서 제정 러시아가 러일 전쟁을 일으킨 것은 한반도라는 이 중앙점을 얻어가지고 동쪽 아시아 일대를 온통 지배하려는 속셈에서 나온 것이다. 스탈린이 기어이 38선을 만들고 우리나라를 두 동강이 내어 공산 러시아가 북한을 기어이 억물고 놓지 않으려는 것도 이것이 동양의 공산화에서 절대 필요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또 그 다음 일본을 보면 크기로 보아서 먼저 둘에 비할 바도 못 되는 몇 개의 섬나라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큰 편이요, 외딴 섬이라는데 도리어 믿기는 데가 있다. 옛날 사람의 씨가 적을 때에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건너가 식민을 할 형편이지만 한 번 들어간 다음에는 다시 갈 곳이 없는 섬인지라 인문 발달이 어느 정도 되면 대륙을 향하여 반동의 물결이 건너오게 되는 것은 자연이다. 일본 열도를 살펴보면 동북에서 서남으로 뻗었는데 그 중심은 중부에 있다. 그 중부에 압력을 더하면 자연 두 끝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 위 끝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요, 아래 끝은 이른바 일위 대수를 건너 한국에 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선 한반도를 향하여 건너오는 것은 정한 일이다. 신라 때부터 오늘까지 역사는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나? 이것이 우리의 선자리다. 이러한 자리에서 고난을 안이 당하려면 억센 민족이 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섭리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역사는 부득이 고난의 길을 더듬을 수밖에 없었다. 지세. 섭리가 반도에 강한 민족을 두지 않았다 했지만 반도의 지세를 보면 큰 민족을 길러낼 수 없다. 우선 넓은 들이 없다. 큰 민족이 되려면 그것을 기를 만한 들이 있고서야 된다. 한족은 중국 평원이 있어서 된 것이요, 미국은 로키에서 에팔레치아에 미치는 일망무지의 들이 있어서 된 것이다. 영국은 그런 평원이 아니고도 큰 민족이 되지 않았느냐 할지 모르지만 영국은 위치에 특별한 덕택을 입은 나라요, 또 본국에 들이 없더라도
인도나 캐나다의 것을 도둑해 가지고 된 것 아닌가? 그러기에 그것을 내놓은 오늘의 영국의 세력이 어떠한가는 잘 알고 있지 않나? 우리나라는 삼천리가 다 들판이라고 하더라도 크다 할 것이 못 되는데 그 중에도 팔알은 산이요 들이라고는 김제 평야가 기껏이다. 그것을 가지고는 중국 국민의 며칠 양식이나 될까? 들도 없지만 큰 냇물도 없다. 예로부터 문명이 큰 강 언저리에 발달하는 것은 역사상 환하다. 냇물 없는 평화는 죽은 평화이다. 유목문화밖에 있을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것이 압록강이다. 그것을 양자강이나 미시시피 강에 가져다 놓으면 그 한 가지도 못 된다. 그와 같이 큰 민족을 길러내기로는 조건이 맞지 않는 땅인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항구가 많다는 것이다. 조그만 반도에 해안선이 꼬불꼬불한 데다가 항구가 부자연스러우리만큼 많다. 항구라는 것은 대륙에 드나드는 문이요. 문이 많다는 것은 활동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뒤에 대륙은 없이 항구는 많아 무엇할까? 섭리가 없다면 말할 것 없거니와 만일 천지배포에 무슨 뜻이 있다면 이 부자연한 일을 어떻게 설명할까? 또 섭리야 있거나 말거나 생각하는 인간이 이것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이다. 뜻은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용하는 것이요, 찾아내는 것이요, 살려내는 것이다. 이 쓸모없는 항구, 해안선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땅이 살아나면 사람도 살지 않겠나? 우리는 지도를 좀 더 넓게 펴놓고 좀 더 큰 눈을 뜨고 보아야 한다. 주의해보면 반도의 북쪽 옆에는 우리와는 반대의 이상한 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막막한 만주 평원에 도무지 문이 없다. 이 두 사실을 한데 맞추어 생각해보면 만주와 한반도는 서로 돕는 관계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대륙은 밥 먹는 곳, 힘 기르는 곳이요. 바다는 힘내 쓰는 곳, 재주 부리는 곳이다. 만주 평화는 한반도라는 출입구를 얻어서만이 발달할 수 있는 것이요. 한반도는 만주라는 배경을 얻어서만 뿌리를 받고 안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려 할 때 의심나는 것이 하나 있다. 곧 장백산맥과 압록, 두만, 두 강으로 되는 자연의 경계선이다. 반도의 산맥은 중부 이남에서는 모두 남북의 방향을 가지는데 북으로 만주에 가까워 올수록 동서의 방향으로 변하게 된다. 만주는 또 북쪽으로는 시베리아에 연닿는 펀펀한 들판인데 남쪽으로 한반도에 가까울수록 산이 많아진다. 만주와 조선이 만일 서로 도울 것이라면 이 방해물은 왜 있을까? 왜 하나로 안 되고 둘로 갈라놓았을까? 또 갈라놓으려거든 아주 넘나들 수 없는 완전한 담이 되었으면 반도를 위해서는 차라리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서 북에서 오는 도둑에게는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 되고 남쪽에 있는 자에게는 구태여 모험을 하고 갈 것이 없다는 험한 것이 되어 북상을 방해하게만 되어버린 것은 무슨 까닭일까? 여기 고난의 이유가 들어있다.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을 떼어놓되 채하지 않은 데서 고난의 역사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만주와 조선을 한데 붙이기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현상 속의 뜻을 찾아보는 데서 하는 말이다. 모든 것에 지은이의 뜻이 있다고 믿는 데서 하는 말이다. 또 지난 역사에 터무니가 있어서 하는 말이지 그저 마구 되는 대로 하는 말이 아니다. 한 옛적 일을 보면 한민족이 자라난 보금자리는 한반도가 아니고 만주였다. 장백산 기슭 송아리열의 언저리 여기는 늘 나라들의 까나오는 보금자리였다.
우리 단군 조선이 나오고 부여가 나오고 고구려가 나오고 그 다음 금도 청도 여기서 나왔다. 그러나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생각은 이상하였다. 송아리어를 남쪽으로 흐르게 아니하고 얼음과 눈이 쌓인 북해로 돌려놓았다. 하필 북으로 흐르게 했을까? 북으로 흘렀기 때문에 그 보금자리에서 까나와 가지고 남으로 내려오면 발전이건만도 그만 그 밑뿌리를 내버리게 되고 남으로 내려온 가지만이 남아 간신히 전체를 대표해 명맥을 부지하고 있게 되었다. 송아리열의 벌과 반도가 만일 한 질이 단원에 들어있게 되었더라면 남으로 내려온 한족이 이렇게 간들간들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 근본을 잇고 되는 물건이 어디 있더냐. 이 모든 것이 때가 올 때까지 잠깐 고난의 짐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다. 기후. 기후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우선 의식주의 생활 지표를 마련해 주는 데서 그러하다. 사막 지방에 사람이 못 사는 것은 물론 기후 때문이다. 영국이 세계에 제일 가는 길쌈하는 나라가 된 것은 그 습기 많은 기후 때문이다. 그 다음은 몸에 건강해 주는 영향이다. 열대 지방이 천산물의 넉넉함에도 문화 발달이 어려운 것은 그 지독한 더위가 사람의 활동하는 힘을 낮추기 때문이다. 문명한 나라가 따뜻한 지방에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문명을 낳은 것은 37도 체온이다. 또 그 다음은 정신에 주는 영향이다. 따뜻한 기후는 경쾌한 사람을 내고 북쪽의 기후는 무겁고 뚝뚝한 성질을 길러준다. 유대민족의 유일신 종교와 심각하고 열정적인 성격은 셈 인종들이 살던 그 사막지방의 영향이라 할 것이요. 페르시아의 선신, 악신이 싸우는 이원적인 사상은 그 대륙적인 기후의 자극으로 된 점이 많을 것이다.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중 1, 2는 주로 물질적인 면에 작용하고 정신에는 간접으로 관계될 뿐이다. 그러나 3의 정신적인 면은 직접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문화의 성질을 결정하는 데 크게 관계된다. 이제 우리나라의 기후를 보면 북으로는 좀 대륙적인 데가 있지만 대체로 매우 온화하다. 특징 없는 기후다. 그러므로 산업에는 매우 좋다. 자라는 동물, 식물의 종류도 많고 게다가 땅이 좁기는 하나 기름지고 묻혀있는 광물도 매우 많아서 농업이나 공업에나 다 좋다. 또 바다에는 한류, 난류가 섞여 흘러서 물고기가 많다. 정신에 주는 자극도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 민족의 온순하고 인후한 성질은 이 기후의 영향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구태여 불평을 말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차라리 우리나라의 기후가 좀 덥든지 차든지 극단적으로 되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있다. 본래 부드러운 성질인데다가 이 특징 없고 찌르르한 맛 없는 데 사니 그만 뜨뜻미지근한 성격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만 고식적인 버릇이 뿌리가 박혀버렸다. 고구려 사람에게 있던 그 씩씩한 성질이 그만 다 없어지고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은 만주, 시베리아의 바람을 못 쐬고 반도의 잔잔한 날씨에서만 살게 되는 데서 왔을 것이다. 삼한사온이란 말이 한마디로 우리나라 기후를 잘 나타내는 말이지만 이 삼한사온이야말로 한국 사람다운 기후다. 따뜻한 나흘이 올 것을 기대하고 추운 사흘을 그럭저럭 지내는데 이 사람들의 성격도 이 나라의 역사도 있지 않은가. 하물며 구두를 만들어 뜨뜻한 맛에 잔등을 땅에 대고 일어나기를 싫어하게 되었음에서일까. 이 기후부터
고난의 짐을 지고 훌훌 집어치울 생각도 픽 달려갈 생각도 못하고 내일이나 내일이나 하고 기다리는 사람에 들어맞는 기후라 할 것이다. 경계. 산천의 자연미를 말하는 것이다. 경제와는 아무 관계없는 조건이다. 그러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나님의 입이 있다면 산에 있고 바다에 있고 풀과 꽃과 벌레에 있고 햇빛과 구름과 바람에 있다. 자연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개성 편시 장광설 산색 기비 청정신, 즉 고함치다, 속삭이다, 노래하다 하는 신의 물소리 그대로가 하나님의 음성이요 바위 빼어나고 숲 우거진 봉우리 그대로가 하나님의 몸이다. 자연은 벌레처럼 파먹기나 할 미끼가 아니요 깊은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요 간절한 위로를 주는 친구다. 그 나라 산수 풍경이 그 민족의 정신생활에 주는 영향은 한없이 큰 것이다. 인물이 산천에서 난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풍수설이라 해서 산수를 죽은 사람에 맡길 생각을 말고 산천 전기를 죽어서 받을 생각을 말고 살아서 살림으로 그것을 받고 그것을 맛볼 생각을 하였더라면 벌써 살았지. 보배를 두고도 쓸 줄 모르면 망한다. 우리나라처럼 아름다운 경치가 세계에 어디 있는가? 금수강산이 아닌가? 그러나 금수강산을 금수강산으로 만든 것은 웬일인가? 도둑을 막지 못해 곰 같은 놈, 독수리 같은 놈, 돼지 같은 놈, 승냥이 같은 놈들이 들어와 마음대로 짓밟게 했으니 금수강산이 아닌가? 그 놀라운 자연을 두고도 이태백이 하나 못 내고 워즈워스 하나 못 냈으니 금수강산이 아닌가? 나무도 풀도 뿌리째 뽑아먹어 산하고갈하고 산에 짐승 하나 살 수도 없게 만들었으니 금수강산도 못 되는 금수강산이냐? 자연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짐승이요 짐승만도 못한 죄수다. 누가 우리를 짐승 대접하고 가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눈, 귀, 입을 막고 쓰지 않으니 짐승이 된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내 집을 내버리니 죄수가 된 것이다. 스위스 사람의 자유정신은 알프스 영봉에서 받은 것이 아니냐. 노르만 민족의 용감성은 북해의 물결에서 건진 것이 아니냐. 인도교, 불교의 깊고 넓은 인생관도 그 인도, 그 대설산의 전당에서 얻는 것이 당연하지 중국 평원에서는 될 수 없는 일이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공명정대, 호담 분방한 것은 그 프레리, 그 나이아가라에서 키우는 것이 옳지 일본 열도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다. 화산 풍경의 일본 열도에서는 대화혼 무사도가 날만하고 빙설 환경의 시베리아에서는 무자비 투쟁, 숙청주의가 있을 만하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치는 어떻다고 할까? 우리나라 산수는 세계의 드문 경치다. 그 산이 그렇지, 그 바다가 그렇지, 어디 가도 시냇물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언제 하늘을 우러러도 늘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고 늘 반짝이는 별을 볼 수 있다. 어느 웅덩이의 물을 떠마셔도 다 달고 가슴이 시원하고 어느 잿배기의 바위를 가 만져도 다 묘하고 혀를 차게 한다. 금강산을 세계의 자랑이라 하지만 하필 금강산뿐일까? 간데마다 시요 그림이다. 그렇게 아름다운데 한 가지 결점이 있다. 그것은 날씨가 그랬던 것 같이 그 경치도 온하고 화한 경치다. 어느 모로 보나 우리나라는 평화의 나라다. 한 점 살벌의 기상을 머금은 곳이 없다. 온화가 무엇이 나쁘며 평화가 무엇이 잘못이리오만
패기 하나 없는 것이, 씩씩한 기상이 적은 것이 한이다. 날카롭지 못하다. 규모가 크지 못하다. 맑은 건 좋은데 바닥이 너무 들여다 보이고, 밝은 건 다행인데 그윽하고 엉큼한 데가 너무 없다. 이름도 조선이다. 조선이란 이름이 본래 우리말로 무슨 뜻이었는지 지금은 알 길이 없지만 한자로 조선, 그대로 우리의 성격을 잘 나타낸다. 영어로 번역해서 랜드 오브 모닝 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캄이야말로 우리나라 땅과 사람의 성질을 잘 표시한다. 캄이다. 조용이다. 고요다. 밝고 맑음이다. 우리나라는 정원의 나라다. 초당에 아침 햇볕이 든 것을 그리면 우리나라의 상징이 될 것이다. 여기는 장도 엄도 없다. 호탕도 분방도 없다. 유현도 부족하고 경렬도 모자란다. 시베리아, 몽골을 휩쓸고 오는 한이바람도 흥안령 불칸산을 넘는 동안에 그만 그 기운이 꺾였고, 태평양 동진아해의 사나운 물결도 일본 열도 다도해를 거쳐 동해 황해로 들어오노라면 벌써 그 이빨이 다 빠졌다. 산은 대개 노년기의 산이므로 남화산수를 보는 듯한 산세요. 바다는 모두 내해이므로 큰 물결을 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서 어디까지나 평화의 기분을 자아내는 점잖은 경치지, 진취의 기백을 불러일으키는 도발적인 것이 못 된다. 이것이 우리 역사를 고난의 역사로 마련해 놓은 또 하나의 조건이다. 이 점에서도 조선은 만주와 떨어져서는 안 된다. 둘은 서로 도와주어야 하게끔 서로 모자란 데가 있다. 서로 다르다. 그 다른 데가 서로 필요한 까닭이요, 하나가 되어서만이 너도 살아나고 나도 살아날 수 있는 점이다. 시험하여 둘을 비교보라. 만주는 어디까지나 호대인데 한국은 어디까지나 가려다. 저것은 통일인데 이것은 분산이다. 하나는 일망무지의 들에 해가 지평선에서 떠올라 지평선으로 잠기는 곳, 흑룡강 하나가 통틀어 다스리는 곳이요, 하나는 올망졸망한 산 사이에 열리는 손바닥 같은 들에 봉우리가 해를 뱉고 물결이 달을 삼키는 곳, 갈래갈래의 골짜기가 웅크리고 앉은 곳이다. 만주는 이른바 호마 삭풍에 장시하는 나라, 무용의 땅이요 영웅의 터전이다. 한국은 불러서 금수강산이라는 문의 나라, 지의 나라다. 먼저 것은 뒤의 것을 얻어 그 야를 씻고 조를 닦아야 할 것이요, 뒤의 것은 먼저 것을 두어 그 소를 보태고 그 약을 길러야 할 것이다. 뿌리를 북원에 받고 꽃을 남해에 피우자. 순환의 여왕. 그와 같이 반도의 지리를 여러모로 볼 때 순환의 집으로 마련되었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주된 원인은 만주 평원과 한반도가 한데 붙어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떼어 놓았다는 데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지세나 기후나 풍경을 가지고도 유럽 어느 모퉁이에 앉았다면 능히 한기에 자유하는 국민으로 볼 만한 나라를 발전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 아시아와 유럽은 규모와 방식이 다르다. 유럽은 본래 소구분적이요, 아시아는 대구분적이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시베리아, 만주, 터키, 아라비아 하는 모양으로 모두 그 단원이 크게 되어 있다. 유럽은 반대로 사분오열하여 제각기 문호를 열고 다툰다. 그런데 한국은 그 아시아에서도 오직 하나의 소단원이다. 더구나 그 위치가 위에서 말한 대로 세면에서 쥐어드는 틈바구니에 끼어 있으므로
아무래도 그대로는 견뎌나가기가 어렵다. 그런데 본래 조상의 땅이었던 만주를 내놓고 이 틈바구니에서만 나라를 벌여보려 했으니 고난의 역사가 안 될 수가 없다. 나는 우리의 운명을 생각할 때마다 타고르의 기탄잘리 한 구절이 생각난다. 우리가 우리 노래를 했어야 할 것이건만 고난이 너무 가빠 노래도 나올 지경이 못 되어 그랬는지 그만한 노래가 우리에게는 없다. 남의 것이라도 빌려 불러보기로 하자. 오, 내 사랑이여. 당신은 그 많은 사람의 그늘 뒤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저들은 이 티끌리는 한길 거리에서 당신을 몰라보고 떠밀고 지나갔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루한 시간을 당신께 드릴 선물을 펴놓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 오가는 길손들이 내 꽃을 한 송이 두 송이 다 가져가 버리고 이제는 거의 빈 바구니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지나고 낮도 지났습니다. 저녁 그림자가 내릴 때 내 눈은 피곤해 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고 입을 비죽입니다. 나는 거지 처녀처럼 얼굴을 치마폭에 파묻고 앉아서 왜 앉았느냐 묻는 그들에게 눈을 내리깔고 대답도 않습니다. 오, 참말 내가 어떻게 사람들 보고 당신을 기다린다고 당신이 오시마 약속하셨다고 말할 수 있사오리까? 지키고 있는 이 가난이 가지고 시집갈 미천이라고 부끄러워 어떻게 말인들 하오리까? 오, 나는 이 비밀을 내 가슴 속에만 품고 있습니다. 나는 잔디밭 위에 앉아 하늘을 우러르며 당신 오실 때의 영광을 꿈꿉니다. 그때 눈부신 빛 속에 당신이 타신 수레의 비단기는 날리고 당신이 그 자리로부터 내려와 티끌 속에 이 나를 건지십니다. 여름날 서늘한 바람 밑으로 기어드는 벌레처럼 부끄러움과 사랑하는 마음에 떨고 있는 이 누더기 계집을 당신이 그 옆에 앉히실 때 저들은 길가에서 입을 벌리고 놀랍니다. 그러나 시간은 지나가고 당신의 수레소리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여러 행렬이 지나가고 소리소리 떠들고 영광을 자랑하면서들 갑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저 그 모든 사람들 뒤에 서서 그늘과 외로움 속에 숨어 계십니까? 나는 그저 기다리고 울고 쓸데없는 고대에 애를 태우고만 말 것입니까? 이 민족이야말로 큰 길가에 앉은 거지 처녀다. 순환의 여왕이다. 선물의 꽃바구니는 다 빼앗겨버리고 분수 없는 왕후를 꿈꾼다고 비웃음을 당하고 쓸데없는 고대에 애끌어 지친 역사다. 그래도 신랑 임금은 오고야 말 것이다.